요새 저희 팀 개발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이 사실은 도커 쓰기 괜찮거든요. 왜냐면 패키지 관리가 진짜 그지 같으니까. 그쵸. 자바처럼 지금 어쨌든 뭐 그래들의 지원을 받고 스프링 부트에서 여러 이제 의존성들에 대해서 다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랩핑된 것만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다 조합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내 거 설치된 노드 버전 뭐 바꾸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한테 이거 다시 이거 개발하면 세팅해 주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도커랑 이제 도커 파일 쪽 해서 우리 팀 좀 개발 환경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리팩토링 2 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돌맨이 겪었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뭐 다 모든 노드 개발자들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당시에 저희 팀이 클래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프로젝트에.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가 없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다 함수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값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괄호 제이슨 객체로만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 하고 있었고 근데 전부 함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함수의 인풋 아웃풋만 명확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클래스의 객체를 쓰게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멤버 변수를 누가 바꿔버리면은 얘가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 때문에 원본까지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데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도대체 이거 결과물을 예상이 안 되는 전체 로직을 보지 않는 이상은 결과물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인풋 클래스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웃풋 클래스로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객체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랑 로직을 한 곳에 사실 두는 거니까 요 도메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되게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 오더에는 오더에 관련된 뭐 결제 금액, 뭐 취소 사유, 결제 일자 이런 것도 있고 밑에는 뭐 캔슬이라는 펑션과 업세트라고 하는 것과 뭐 펜딩이라는 거 이런 이제 또 펑션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와 로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제 객체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쉽게 파악도 하고 영향도 범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얘 안에 다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OOP에 관련된 책들 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바 기반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조용호님이 써주신 이제 책들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오브젝트란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엘레강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번역본도 내주셨는데 그런 것들부터 해서 JS 기반의 책들이 잘 없어요. 클린 코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JS로 된 좋은 명저가 뭐가 있을까 명서를 좀 찾다가 리팩토링도 1은 원래는 이제 자바였다가 이제 2가 JS로 나와가지고 되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책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리팩토링 하는 방법이나 좋은 코드에 대한 힌트나 그리고 리팩토링이 1장부터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테스트 코드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잘 됐다.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테스트 코드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 팀에 조금 그래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좋은 코드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까? 사람마다 좋은 코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은 코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고 안 좋은 코드들은 보통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리팩토링 하다 보면 이제 리팩토링 원본 코드랑 개선된 코드가 둘 다 나오고 보통 우리가 요거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좋은 코드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대 형성을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가 되게 좋아서 리팩토링 2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책을 할지 좀 고민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좀 코드의 책들을 보고 싶은데 문법적인 거나 프레임워크 사용법 서비스 만들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코드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제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왜 의존성 주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된 제이스 책들이 제가 아직 한글로 된 제이스 책은 잘 못 봐가지고 뭐 없으면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드 리뷰를 할 때 온라인 코드 리뷰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옆자리에 와서 같이 화면 보면서 이제 하는데 제스트 써가지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는 법을 보여주고 전 아예 모킹하는 법이나 스파이 하는 법도 아예 소개 안 하고 하거든요. 왜냐 이제 모킹을 테스트를 원래 잘 짜던 사람들은 모킹을 알면은 도움을 많이 받는데 테스트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킹을 쓰면은 이게 문제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모킹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맞아요. 일단 그런 모킹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코드 구조를 바꿔서
모킹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코드 리뷰했던 것 중에 현재 시간에서 플러스 7일 동안만 쿠키를 살려야 된다라는 하는 어떤 옵션이 있었어요. 네. 그 쿠키 관련된 코드에서는 new date하고 거기서 플러스 7일 한 거를 expire date에 넣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펑션으로 되어 있으면 테스트 코드 짤 때 이 new date 때문에 검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set cookie expire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었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테스트하려면은 return에서 expire date가 얼마인지를 넣거나 아니면은 document.cookie에다가 값을 넣으니까 애초에 이게 테스트를 검증하려면은 그 도큐먼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new date를 내부에서 심지 말고 바깥에서 new date하고 안에서 이제 이걸 인자 값으로 받게 해야지. 네, 이제 정확히 되는 방식이니까 짤 때는 그냥 내부에서 바로 뉴데이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어서 API 콜 해야 되는 코드들, HTML 렌더링 해야 되는 DOM 렌더링 코드들, 그리고 뭐 뉴데이트 해야 하는 것처럼 현재 시간, 그러니까 날짜 관련된 애들, 그리고 만약에 랜덤 함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고 혹은 실행할 때만 달라지거나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거나 이런 영역들은 계속해서 주요 로직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바깥에서 값을 받은 뒤에 그 값이 뭐 A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로직들이 어떻게 돌 건지만 딱 우리 이제 도메인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딱 다루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테스트 코드 짜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이렇게 쭉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했었고 리팩토링으로 기본적인 리팩토링 기법들이나 뭐 좋은 코드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맞춰가고 있고 그것들을 리팩토링 하려면 테스트 코드 없이 리팩토링 못 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코드 없이 리팩토링 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눈 감고 달린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여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넣는 방법, 그래서 제스트 설정은 어떻게 할 거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막 코드를 작성하면 테스트 작성하기가 쉬운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코드에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테스트 코드 짜기가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모킹하지 않으면서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좋은 구조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를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스터디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딱 챕터를 정해가지고 읽어오고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은 토론만 해요. 내가 이제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읽으면서 괜찮았던 내용 소개 꼭 이거는 다 같이 좀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혹은 이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만약에 리피토링에 나온 예제를 리피토링이 테스트 코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는 자기가 당연히 알아서 짤 거고 원래 코드가 읽었던 거를 리팩토링 하면서 어떻게 기존 메인 코드가 변경되는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원본 예제 코드는 책에 있으니까 그 예제 코드를 검증한 테스트 코드를 짜서 소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JS로 된 예제니까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해서 하는 것들 좀 예를 들어서 JS에는 추상 메소드라는 추상 펑션이 없거든요. 추상 메소드랑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클래스랑 펑션만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무조건 이제 오버라이드 해야 돼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JS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팩토링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답답해서 그냥 TS로 하면 이렇게 된다. TS를 경험해본 사람이 있고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또 팀에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면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는 좀 느리거든요. 원래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어오기로 했는데 전체 페이지가 500페이지여서 50페이지씩 읽어도 10주 정도 걸리는데 네 그렇게 해도 한 주에 50페이지 읽어오는 건 문제 없는데 읽어와서 토론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왜냐면은 나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결을 안 했는데요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팀의 컨벤션이라 불렸던 것들도 사실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많았고 계속 맞춰가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씩 더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중이어서 만약에 지금 JS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리팩토링 2 책이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법적인 걸 잘 알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내가 혼자서 웹사이트 되게 기초 버전이지만 웹사이트 정도 해봤고 클론 코딩을 해봤다 라고 하면은 리팩토링 2책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JS 개발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총 인원이 스터디 인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 포함해서 9명이에요. 오
진짜 많네요. 많죠. 네,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브옵스까지 다 해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 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CDK라고 하는 이제 그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도구 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CDK를 쓰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클라우드 템플릿이나 혹은 테라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저희 CDK인데 CDK가 타입스크립트로 그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람다 코드를 또 데브옵스 분들을 많이 짜니까 람다도 저희는 다 노드로 짜야 돼가지고 그래서 람다 코드 짤 때도 좀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데브옵스 분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 같이 스터디를 저 포함해서 9명 해서 하고 있죠. 그 책 이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 리팩토링 2입니다. 리팩토링 2.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JS 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도 뭐 쿼리를 다룬다거나 도움을 다룬다거나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서 저희 신분도 추천해드려야겠네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한빛 미디어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홍보 의뢰를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타입스크립트도 지금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많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OOP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도메인에 대한 개념 객체의 책임과 메시지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JS에서 TS로 옮긴다 한들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OOP의 기본적인 개념 이거 OOP를 상속 때문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상속 쓸 일이 거의 없고 사실은 오히려 이제 객체 간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게 사실은 OOP 핵심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타입이 있는 언어를 전환한다는 거는 그냥 똑같이 짜는데 그냥 거기에 타입을 넣을지 말지 오히려 불편하게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이제 TS 문법 배우기 전에 무조건 일단 이쪽 OOP 그리고 테스트 코드 두 개를 먼저 배우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가열차게 몰아붙이고 있죠. 나중에 인프런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오시면 열심히 배우실 수 있다 정도로 홍보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약간 역으로 오히려 인프런 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오시면 좋다. 너무 좋죠.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한테 당연히 이런 질문을 좀 하기는 조심스럽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개념들이 좀 백엔드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백엔드 하는데 그냥 앱 좀 유저에다가 로직 다 때려 넣는다거나 아유. 아니면은 뭐 이제 레이어를 아예 나누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 객체 간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 테스트 코드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좋은 점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실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이토리도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이제 도메인에 어떻게 도메인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진짜 사실은 지금 제일 핵심이고 뭐 꼭 DDD라는 용어를 꺼내지 않더라도 전 DDD라는 용어를 잘 안 꺼내거든요. 왜냐면은 잘못 또 용어를 꺼내면 DDD에서 완전히 제가 스펙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완전히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은 남발되면은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최대한 DDD라는 용어는 안 꺼내는데 도메인과 이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그거는 꼭 좀 배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강의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 자바지기 박재성 님이 하시는 클린 코드 수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DDD 수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자바스크립트 쪽은 그게 조금 이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콘텐츠를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시니어 분들은 그런 콘텐츠를 많이 내주시면 참 저처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컨텐츠 만들겠지만 물론 그런 컨텐츠는 인프런에서 일단 블로그에 써서 각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이제 인프런으로 영어로 된 건 좀 있나요? 제 생각에 미디엄에는 그래도 좀 있거든요. 어디요? 미디엄. 미디엄? 예. 네, 미디엄은 진짜 자바스크립트나 노드 쪽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글을 많이 써주시니까 있는데 네, 저 그래서 원래 자바 할 때는 미디엄 구독 안 했거든요. 네. 이제 노드 써야 되니까 컨텐츠가 미디엄 말고는 컨텐츠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새는 미디엄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볼만한 그런 글 한 두세 가지 정도 추천해 주시면은 댓글 고정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당장에 생각나는 것 중에 Nest.js 아키텍처랑 패턴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건데
리액트의 넥스트 말고 스프링 MVC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네스트 JS라는 게 나왔어요. 그 패턴을 소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구조들이 다 이거랑 비슷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 하면, 백엔드 프레임워크라 하면 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부에서 비즈니스 로직만 우리가 좀 짜는 형태가 되잖아요. 보통 이거 뭐 라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트랜지션 관리나 레이어 나누는 거나 혹은 이제 뭐 보안적인 거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너가 이제 필요하면 그 내부 로직을 좀 이렇게 네 서비스에 맞게 내부 로직을 짜라 라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가 주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그 구조를 잡는 것부터 개발자들이 다 직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구조가 완전 천차만별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네스트 JS라는 게 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스프링 하셨던 분들은 거의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모니터링 도구들이 네스트 JS를 얼마나 적용하는지를 지금 지원하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APM들이 이제 모니터링 도구들을 중에서 노드.js 모듈들 지원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또 안 지원하는 모듈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요즘 네스트에 관련된 그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네, 좀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스프링 그런 코드 같네요. 내가 직접 구성할 때는 이런 레이어 잡는 걸 아예 생각도 못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레이어 잡혀 있는 채로 이제 구성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 레이어에 맞는 코드들을 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이제 블럭 끼우기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Nest.js가 디펜던지 인젝션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스프링 때는 너무 당연했던 DI 도구가 DI 프레임워크가 아닌 거 상황에서 짜다 보면은 다 내가 내부 로직에서 뉴 서비스, 뉴 레파지토리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교체 못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DI라는 게 자연스럽고, DI가 그냥 아예 DI를 써야 되는 게 그냥 아예 프레임워크의 기본 룰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니까 쓰고, 나중에 이제 왜 써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되면 다행인데, 애초에 그렇게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더 좋은 서버 개발자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작을 네스트.js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처음에 만약에 내가 노드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냥 노드로 빠르게 익스프레스 띄워가지고 거기서 앱 좀 유지하고 막 그러는 게 얼마나 빠르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그래도 연차가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은 그 방식으로 도저히 이제는 뭐 안 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 타입스크립트도 제가 알기로 그 C# 개발자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입형 언어를 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OOP를 막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JS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기반의 OOP 언어지만 이게 진짜 OOP로 불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능이 부실하잖아요. 이게 타입이 없는 걸 쓸 때 얼마나 개발팀 규모가 커질수록 타입이 없는 언어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타입스크립트라는 슈퍼셋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는데, 노드 계신 분들은 자바 스프링이 무조건 답답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왜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뱀이나 신규 런칭한 서비스도 자바 스프링, JVM으로 하겠습니다. 코틀린도 많이 쓰니까 JVM의 스프링이라는 조합을 쓰는지,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좀 JVM 계신 분들도 노드 진영으로 와가지고 편하면 얼마나 편하길래 다들 그렇게 이제 JVM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라고 한번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서로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것들을 좀 서로서로 흡수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배척하는 거는 진짜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서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